이 사과 참 먹음직스럽지 않습니까? 이 사과가 이 테이블에 올라오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땀을 흘려야 합니다. 누가 땄을까요, 이 사과? 아마 10중 8구 외국인 이주 노동자가 땄을 것입니다. 어디 농산물뿐이겠습니까? 우리 산업 현장 곳곳에서 이주 노동자들이 우리 경제의 산업 전사로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주 노동자들을 둘러싸고 인권이라든가 안전 문제에서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오늘 다시 보는 안전일지는 이주 노동자들의 안전 문제와 인권 문제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상주입니다. 오늘 이주 노동자 이야기를 들려주실 분으로 초대 손님, 귀한 손님 모셨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최은정 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건설산업연구원 최은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주 노동자들 실태가 궁금한데요. 자세하게 어느 업종에 주로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주로 내국인이 좀 기피하는 농업이라든지 그 제조업 그리고 건설 현장 이런 곳에 외국인이 좀 수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 좀 많냐라고 보면은 보통은 좀 힘이 많이 들고 임금이 낮은 이제 그러한 부분에 좀 많이 계십니다. 또 상간 오지나 내국인이 좀 기피하는 분야와 직종이죠. 그래서 철근이나 형틀 목공 그리고 콘크리트 이런 직종으로 외국인 분포가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규모가 어느 정도 돼요? 건설 현장 기준으로 보면은 2024년 말 기준으로 전체 현장의 근로자는 156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그 중에 22만 9천 명 정도, 즉 한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년 전과 비교해 보면은 2020년에는 11.8%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거와 비교했을 때도 지속적으로 외국인 비중이 좀 많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이 네. 3D 업종 안 하려고 하죠. 어려운 일, 힘든 일, 더러운 일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최근에 건설업은 4D 산업으로까지 불리고 있습니다. 즉 더럽고 힘들고 어렵고 거기에 거리도 멀다는 거죠. 또 하나의 이슈가 고령화입니다. 건설 현장에 들어오는 평균 연령이 39세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51세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설업을 처음 직업으로 삼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거의. 거기에 청년층까지 기피한다는 거죠. 결국은 생산성의 저하로 나타나고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 외국인이 현장에 계속 좀 유입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쪽이 이제 되게 위험한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재율도 더 훨씬 높은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는 추락사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계나 개구부 또 고소 작업대 이런 데서 추락하시는 분들의 건수가 많은 거죠. 또 현장을 보면 소규모 현장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먼저 전체 산업에서 전체 근로자의 좀 재해율을 보면은 한 0.6%, 7%, 그 중에 외국인은 한 2배 수준 한 1.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추세에서 더 중요한 것은 사망률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안전에 대한 것들이 너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건설업의 사망자 수는 줄고 있어요. 거기 안에서 외국인의 사망자 수는 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내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에 비한다면은 월등하게 한 2~3배 정도 맞습니다. 더 높은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사망 건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외국인에 대해서 건설 현장에서 더 관리, 안전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ก็เกี่ยวกับด้านภาษาเนี่ยนะครับการสื่อสารครับในหน้างานกลัวฟังเขาไม่รู้เรื่องกลัวทำงานไม่ถูกอะไรประมาณนี้ครับ 보통은 추락입니다. 추락이 가장 많고요. 그리고 중장비에 부딪히는 부딪힘 사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처음에는 사실 조심하긴 하는데 투입된 이후에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현장 상황에서 숙달이 되고 익숙해졌다라고 생각이 돼서 재해율이 외국인이 더 그렇게 높다는 이유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왜 그런 재해율이? 그 원인을 보면은 아무래도 소통의 문제인 것 같아요. 언어의 이제 소통, 그리고 안전 교육이 좀 부족한 부분들, 또 숙련도 부족, 또 문화적 차이. 아무래도 우리보다 조금 더 경제적인 상황이 여의치 않은 국가들에서 오기 때문에 이런 문화적 안전에 대한 이런 인식 차이,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많은 것 같습니다. ช่วยได้เยอะครับผมช่วยได้เยอะเพราะว่าส่วนมากนะก่อสร้างเนี่ยชาวต่างชาติเยอะมากสมมติว่าคนไซต์งานนี่ใช่ไหมครับคนไทยเยอะอย่างเงี้ยจำเป็นมากเลยครับต้องมีป้ายเตือนป้ายอะไรที่เป็นภาษาไทยเพราะว่าบางคนเขาอาจจะ
ไม่ค่อยรู้ภาษาเกาหลีเท่าไหร่เนาะสำหรับบางคนอาจจะรู้แต่สำหรับบางคนอาจจะไม่รู้ไงถ้ามีป้ายเตือนหรือว่ารูปภาพเป็นภาษาไทยอย่างนี้จะดีมากๆเลยครับผม ถ้าไปทำงานแล้วก็ถามว่าอยากได้เพิ่มมากขึ้นไหมก็อันดับหนึ่งเลยครับภาษาอันดับที่สองก็วิชาการทำงานที่นายจ้างสอนก็อยากได้กับเขาเผื่อจะเอาไปพัฒนาต่อไม่ว่าจะเป็นภายในประเทศไทยหรือภายในประเทศเกาหลีเผื่อเขาไว้ใจสั่งงานให้ทำอย่างนั้นอย่างนี้ไปทำนั่นทำนี่ให้หน่อยเผื่อนายจ้างเขาไว้ใจเราประมาณนี้อย่างนี้ครับ 만약에 내 회사가 태국 사람 많아. 그러면 태국어로 번역해주면 90%, 95% 안전은 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언어 문제가 있어서 위험 정보나 안전 수칙 전달하는데 수월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 현장을 보면은 뭐 다국어 안내 통역 시각 자료들을 좀 활용을 해서 외국 인력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요. 건설업체 이제 분들한테 좀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은 다양한 국적의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안전 교육을 할 때 국가별로 모아놓는데요. 그리고 AI를 통해서 한국 사람이 말하는 게 다 그 나라의 언어로 다 그냥 동시 통역이 되게 하는 거죠. 일본의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로 치면 국토교통부죠. 홈페이지를 좀 들어가 보면요. 각각의 직종별로 영상을 다 만들어 놨어요. 해당 직종에서 주의해야 될 것, 조심해야 될 안전 수칙을 그냥 영상만 보고도 알 수 있게 하는 거죠. 지금도 현장에서 잘하고 있지만 사실 이러한 것들이 좀 더 보태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협회에서도 다국어 안전교육 영상을 하고 있어요. 아마 현장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되게 좋은 그 방안인 것 같고요. 또 그러한 것들이 또 어떻게 보면은 협회에서 많이 작업들을 하시지만 홍보가 좀 많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많이 활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제도나 기술적인 측면에서 또 다른 어떤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까요? 작업복에 QR코드 같은 것들 이 사람하고 언어를 하고 싶어요. 그럼 이 QR만 되면 되는 거예요. 번역을 바로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좀 현장에서 가장 좀 지금 시급하게 현실적인 대안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정부 차원에서 다문화 안전 지도사 이런 것들을 좀 만드는 것도 대안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단순히 통역이나 이러한 것들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의 문화 이러한 것들도 같이 이해시킬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좀 길러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새 뭐 AI 되게 이슈죠. ICT를 기반으로 안전시설이 좀 더 확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근로자들이 이렇게 일을 하다가요. 꼭대기 2층에서 작업을 하다 더우면 작업모를 약간 벗을 수도 있었대요. 근데 요새는 절대 그럴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드론이 날아다니면서 다 감시하는 거죠. 오늘 박사님한테 여러 재밌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우리 건설 현장에 굉장히 스마트한 장비들이 많이 도입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아까 뭐 드론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현장에 근로자가 들어가기 전에 AI를 활용을 해서 이 근로자의 그날의 얼굴을 이제 감식을 한 다음에 이 사람의 상태를 파악하게 한대요.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현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런 거 원래 SF 영화에 나오는 장면 맞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그거를 할 수가 있냐 물어보니까 한 명이 최근에 잡혔다는 거죠. 부적격 표시가 나서 이력을 좀 이렇게 파악해 보니까 조현병 환자였다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현장은 더 빠르게 우리가 생각하는 ICT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좀 발맞춰서 보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가장 중요성이 부각되는 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선별적 관리입니다. 청년층 고갈, 고령화 문제로 외국인의 양적 유입에만 조금 더 초점을 맞췄습니다. 근데 많은 다른 나라들이 외국인의 양적 유입으로 인해서 많은 실패를 겪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선별적인 외국인 이제 유입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주에 배정을 한 다음에 3개월에 한 번씩 조사를 나가요. 그래서 외국인과 이제 면담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제대로 인격적인 처우를 해줬는지, 그리고 당신들에게 복지를 제대로 제공해줬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근로감독. 해요. 네, 근로감독을 그거 좋네.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합니다. 그런 거 하고 있나요? 사고는 있지만 뭐 막 이거를 적극적으로 이렇게까지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법정 의무 교육, 성희롱 교육, 예방 교육 이런 것들 많이 듣잖아요. 사실 다 아는 거지만 듣습니다. 저는 지속적인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사고가 나고 나서 막는 건 너무 늦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들, 팀워크, 그래서 함께 동료라는 인식 이러한 것들을 갖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함께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 수 있고 안전한 산업 일터를 만들 수 있을지
한 말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도 산업 현장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또 이런 안전 환경이 좋은 품질을 만들 수 있는 데 기여하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도 지금도 물론 잘하지만 앞으로도 이러한 정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경제는 이제 이주 노동자들의 도움 없이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주 노동자들 역시 우리의 산업 전사들입니다. 이주 노동자들의 안전은 그들에게 베푸는 배려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를 지키는 최소한의 정의입니다. 그들의 안전이 우리의 안전입니다. 지금까지 대한산업안전협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ฝากนะครับถ้าคลิปนี้ถ้าเกิดครอบครัวดูอยู่ใน YouTube นะก็ฝากบอกไม่ต้องเป็นห่วงครับผมทางบ้านเดี๋ยวรอใช้ตังค์เลยเดี๋ยวส่งตังค์ไปให้อย่างใช้เงินแบบคือไม่ต้องเป็นห่วงอะเรื่องของปลอดภัยอะไรอะทางนี้อยู่ดีสบายทางบ้านอะก็ได้ส่งตังค์ไปให้ใช้เงินแบบมีความสุขฝากแค่นี้ครับผม ปรับช่วยสอนงานไม่ว่าจะเป็นสอนงานไม่ว่าจะเป็นสอนขับเครื่องยนต์ขับเครื่องอะไรพวกนี้ แล้วก็อยากจะให้รักเอ็นดูเหมือนน้องชายคนหนึงเหมือนลูกเหมือนหลานด้วยอย่างเงี้ยครับประมาณ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돈 벌고 일하는 친구들이니까 조금 애틋한 마음으로 조금 이렇게 따뜻하게 말을 좀 대해주면 현장에서 적응도도 높이고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